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기차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문제 및 충전시설 화재 대응 방안과 도내 근로 빈곤층의 자활 기반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 시설이 절실한데 여전히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충전 시설에 대한 보급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7월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의무 설치가 강화된 법률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공동주택은 그 이듬해까지 의무 설치 비율을 충족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에 법적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주요 도내 공공시설의 충전시설 의무 비율 설치율이 도청 및 시군의 경우 약 50%, 도교육청의 경우 약 7%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모험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의무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법과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 비율 충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전북도 내 학교에 설치될 충전시설의 경우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36억 3,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접근성이 좋아 도민들에게 개방이 용이한 곳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한 이후 저녁 시간대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고 있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화재 안전 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제시설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 후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면서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을 위해 법 통과만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계획과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창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비율 등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과 함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추진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광역자활센터와 17곳의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자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 로드맵을 갖춰 추진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즉,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지원기관인 중앙자활센터가 가장 늦게 설치되며, 각 기관들 간 역할의 중복 문제, 운영 인프라 체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광역자활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령 지역에서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 사업 내용을 조정해 추진해야 하지만, 광역자활센터의 지역자활에 대한 영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광역자활의 역할이 무모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설립된 광역자활센터가 아직까지 그 역할이 무모하다고 평가되는 점은 전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현재 17개 지역자활센터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의 운영을 지원하며 공동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들 간 지역 역할 분담 및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센터들에 대한 광역센터의 영향력이나 컨트롤 기능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권한이나 인센티브 부여권 등 적절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자활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역량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에 급급하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